도시의 불빛이 점점 켜지기 시작하는 평일 오후 5시. 퇴근길 사람들로 북적이는 대형마트 앞. 자동문이 열릴 때마다 쏟아져 들어오는 사람들의 물결. 그들의 손에는 각자의 장바구니와 카트가 들려 있었고 얼굴에는 하루의 피로가 역력했다. 이곳은 그저 평범한 동네 마트였다. 특별할 것 없는, 누구나 한 번쯤 들르는 그런 곳. 하지만 이 평범한 공간에서 한 여자는 매일 특별한 실험을 하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이라는 존재를 관찰하는 일이었다. 3번 계산대. 다른 계산대들보다 유독 줄이 짧았다. 이유는 간단했다. 이 계산대의 계산원은 느렸다. 손님들은 본능적으로 알았다. 저 계산대에 서면 시간이 더 걸린다는 것을. 그래서 사람들은 차라리 긴 줄에 서는 것을 택했다. 박순자 62세. 약간 구부정한 허리, 손가락 관절이 조금씩 굽어가는 손, 그리고 언제나 미소를 잃지 않는 얼굴. 그녀는 오늘도 3번 계산대에 서 있었다. 아침 9시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물건을 스캔하고 봉지에 담았다. 삑 바코드 리더기의 소리가 울렸다. 순자는 천천히 정확하게 물건을 하나씩 스캔했다. 서두르지 않았다. 서두를 수 없었다. 아니, 어쩌면 서두르지 않기로 선택한 것인지도 몰랐다. 그날 오후 한 여자가 카트를 밀고 들어왔다. 김민경, 32세. 명품 브랜드의 로고가 선명한 핸드백, 은은하게 퍼지는 고급 향수 냄새, 최신형 스마트폰을 든 손에는 화려한 네일아트가 되어 있었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빨랐고 표정은 언제나 무언가에 쫓기는 듯했다. 민경은 카트 가득 물건을 담았다. 수입 과일, 고급 와인, 유기농 채소들. 그녀는 계산대를 훑어보다가 3번 계산대를 발견했다. 줄이 가장 짧았다. 저기로 가야겠네. 하지만 그녀가 줄을 서자마자 앞에 있던 손님이 작게 한숨을 쉬었다. 민경은 눈치챘다.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계산이 시작됐다. 순자는 물건을 하나씩 들어 올렸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바코드를 찾고 스캔하고 봉지에 담았다. 그 과정 하나하나가 마치 의식처럼 느껴졌다. 빠르지 않았다. 효율적이지도 않았다. 앞 손님의 카드가 제대로 읽히지 않았다. 순자는 카드를 닦아주고 다시 한번 긁었다. 여전히 읽히지 않았다. 세 번째 시도 끝에 겨우 결제가 완료됐다. 민경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녀는 손목시계를 내려다봤다. 벌써 5분이 지났다. 옆 계산대는 이미 3명의 손님을 처리했다. 아휴. 민경의 입에서 탄식이 새어나왔다. 크지 않았지만 충분히 들릴 만한 크기였다. 드디어 민경의 차례가 됐다. 빨리 좀 해주세요. 급한데. 순자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가씨. 최대한 빨리 해드릴게요. 하지만 순자의 손은 여전히 느렸다. 물건을 하나씩 짚고 바코드를 찾고 스캔하는 그 과정이 민경에게는 고문처럼 느껴졌다. 카드 리더기에 민경의 카드가 제대로 읽히지 않았다. 순자는 카드를 다시 한번 닦아주려 했다. 아니, 이거 언제 바꾸는 거예요? 매번 이래요?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주변 사람들이 힐끗 쳐다봤다. 죄송해요, 아가씨. 기계가 좀 오래돼서 금방 될 거예요. 금방이 얼마나 금방인데요? 진짜 짜증나네. 민경은 뒤를 돌아봤다. 그녀의 뒤에 서 있는 사람들을 향해 큰 소리로 말했다. 여기 계산원 맨날 이래요. 진짜 속 터져 죽겠네. 퇴근도 늦어지고.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동의의 표시였다. 민경은 묘한 쾌감을 느꼈다. 공감받는다는 느낌. 자신이 옳다는 확신.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금 더 구부정한 허리로 봉지를 들어 물건을 담기 시작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나이가 들어서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결제가 끝났다. 민경은 영수증을 낚아채듯 받아들고 돌아섰다. 고맙다는 인사는 없었다. 그녀에게 순자는 그저 느린 계산원일 뿐이었다. 그날 이후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민경은 그 계산대를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일부러 찾아갔다. 매주 목요일 퇴근길에 마트에 들를 때마다 민경은 3번 계산대로 향했다. 이유가 있었다. 그녀는 불평을 하고 싶었다. 누군가를 향해 불만을 터뜨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우월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다. 순자는 완벽한 표적이었다. 말대꾸하지 않고 항상 미소 짓고 절대 화를 내지 않는 사람. 오늘은 또 얼마나 느릴까? 민경은 카트를 밀며 3번 계산대로 향했다. 줄이 짧았다. 역시나 사람들은 이 계산대를 피했다. 아줌마, 오늘은 좀 빨리 해주세요. 약속 있거든요. 네, 아가씨. 최선을 다할게요. 하지만 순자의 최선은 여전히 느렸다. 민경은 한숨을 쉬며 핸드폰을 꺼냈다. SNS를 확인하고 메시지를 보내고 시간을 때웠다. 가끔씩 순자를 향해 짜증 섞인 시선을 던지면서 2달 후 민경의 인생에 큰 변화가 찾아왔다. 이도훈 34세. 민경의 남자친구이자 3년 동안 연애해온 사람. 그는 조용하고 신중한 성격이었다. 말이 많지 않았지만 행동으로 사랑을 표현했다. 민경은 그런 그가 마음에 들었다. 안정적이고 믿을 수 있는 사람. 그날 저녁 한강변 카페에서 도훈은 무릎을 꿇었다. 민경아, 나와 결혼해 줄래? 작은 벨벳 상자 안에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빛나고 있었다. 민경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래, 당연하지. 그들은 포옹했다.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민경은 행복했다. 드디어 자신의 인생이 완성되는 것 같았다. 며칠 후 민경은 부모님께 소식을 전했다. 집안은 잔치 분위기였다. 어머니는 벌써부터 결혼 준비를 걱정했고 아버지는 사위 될 사람을 빨리 보고 싶어 했다. 상견례 날짜가 잡혔다. 한 달 후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만나기로 했다. 민경은 설렜다. 동시에 궁금했다. 시댁 식구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어느 날 저녁 민경은 도훈에게 물었다. 도훈아, 부모님은 뭐 하셔? 도훈은 잠시 말을 멈췄다. 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어. 어머니는 그냥 작은 마트에서 일하시긴 해. 마트? 민경의 목소리가 살짝 높아졌다. 응. 계산원으로. 민경은 순간적으로 표정 관리에 실패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빠르게 계산이 돌아갔다. 마트 계산원이라는 직업이 주는 이미지. 경제적 여유가 없을 것이라는 추측. 시댁에 대한 기대치가 급격히 낮아지는 느낌. 아, 그렇구나. 요즘 시대에 마트 계산원이면 뭐 재력은 기대 못하겠네. 목소리는 최대한 중립적으로 만들려 했지만 실망감은 숨길 수 없었다. 도훈은 잠시 민경을 바라봤다. 그의 눈빛에는 무언가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작게 웃었을 뿐이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 민경은 집에 돌아와 어머니에게 전화했다. 엄마, 시어머니가 마트에서 일하신대. 마트? 계산원? 응, 좀 실망이야. 우리보다 형편이 안 좋은 것 같아. 에휴, 뭐 아들이 괜찮으면 됐지. 요즘엔 신부가 더 중요한 시대니까. 민경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 도훈이 좋은 사람이니까.
시댁 형편은 중요하지 않다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계속 걸리는 게 있었다. 마트 계산원이라니. 상견례 당일 5월의 맑은 날씨였다. 한강변의 고급 레스토랑 리버사이드. 통유리로 된 창문 너머로 한강이 유유히 흘렀고 실내는 우아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다. 민경은 새로 산 원피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섰다. 완벽했다. 머리도 화장도 액세서리도. 그녀는 자신감이 넘쳤다. 좋은 인상을 줘야 해. 오후 1시 민경과 그녀의 부모님이 먼저 레스토랑에 도착했다. 창가 자리, 강이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앉았다. 웨이터가 물을 따라주고 메뉴판을 건넸다. 도훈이네 부모님은 몇 시에 오신다고 했지? 1시 30분이요. 시간이 천천히 흘렀다. 1시 25분. 민경은 입구 쪽을 계속 쳐다봤다. 긴장됐다. 첫인상은 중요했다. 1시 30분 정각. 레스토랑의 문이 열렸다. 먼저 도훈이 들어왔다. 그는 정장을 차려입고 있었고 표정이 평소보다 굳어 있었다. 그리고 그의 뒤를 따라 한 여자가 들어왔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민경의 눈이 커졌다. 숨이 막혔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 여자, 조금 구부정한 허리, 단정하지만 고급스럽지 않은 옷, 그리고 그 익숙한 얼굴. 박순자, 3번 계산대의 느린 계산원. 매주 목요일마다 민경이 불평을 쏟아냈던 바로 그 사람. 민경의 손이 파르르 떨렸다. 포크를 떨어뜨릴 뻔했다. 아니야 설마. 도훈이 다가와 인사했다. 어머니, 여기 민경이 부모님이세요. 그리고 민경이. 순자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늘 마트에서 보던 것과 똑같았다. 부드럽고 따뜻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달랐다. 예리하고 꿰뚫어 보는 듯했다. 안녕하세요. 박순자입니다. 민경은 입을 열 수 없었다. 목이 메었다. 온몸이 얼어붙은 것 같았다. 민경의 어머니가 작게 속삭였다. 저 사람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민경은 소리 없이 답했다. 마트요. 마트 계산원이에요. 뭐, 진짜? 분위기가 묘하게 변했다. 민경의 부모는 서로를 쳐다봤다. 순자는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아무 말 없이 식사가 시작됐다. 하지만 민경은 음식 맛을 느낄 수 없었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지난 몇 달간 자신이 순자에게 했던 말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다. 진짜 느려요. 매번 이래요? 짜증나네. 여기 계산원 맨날 이래요. 속 터져. 이런 사람은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민경은 냅킨으로 입을 닦으며 순자를 슬쩍 쳐다봤다. 순자는 조용히 식사를 하고 있었다. 표정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마치 민경을 처음 보는 사람처럼. 나를 못 알아보는 걸까? 아니면 모른 척하는 걸까? 대화가 오갔다. 민경의 아버지가 도훈의 직업에 대해 물었고 도훈은 정중하게 답했다. 그는 중견기업의 기획팀에서 일하고 있었다. 민경의 어머니는 결혼 후 살 곳에 대해 물었다. 하지만 정작 순자에 대한 질문은 아무도 하지 않았다. 민경의 부모는 이미 알고 있었다. 마트 계산원.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순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다. 민경의 어머니도 따라 일어섰다. 남자들은 테이블에 남았다. 민경은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었다. 심장이 계속 빠르게 뛰었다. 손바닥에 땀이 났다. 저도 화장실 좀. 그녀는 서둘러 자리를 떠났다. 복도를 지나는데 갑자기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다. 레스토랑 입구 쪽에서였다.
한 남자가 급하게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그는 정장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표정이 급했다. 회장님, 회장님. 민경은 멈춰섰다. 회장님이라고? 남자는 주위를 둘러보다가 순자를 발견했다. 그는 빠르게 다가갔다. 회장님, 여기 계셨습니까? 이사회 일정이 급히 변경되어 보고 드리려고 찾아뵀습니다. 민경의 뇌가 정지했다. 회장님? 그녀는 천천히 그 장면을 응시했다. 남자는 순자 앞에서 정중하게 서 있었다. 마치 상사를 대하듯이. 순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지금은 중요한 자리니까 일정은 이따 다시 확인할게요. 죄송합니다, 회장님. 방해를 드려서. 그럼 저는 이만. 남자는 공손하게 인사하고 물러났다. 민경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벽에 기댔다. 회장님, 회장님이라고? 화장실에서 나온 민경의 어머니가 그 장면을 목격했다. 그녀도 마찬가지로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민경아, 방금 저 사람 저분한테 회장님이라고. 민경은 대답할 수 없었다. 목이 막혔다. 그들은 테이블로 돌아왔다. 순자도 자리에 앉았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다. 민경의 부모는 어색하게 서로를 쳐다봤다. 도우는 조용히 물을 마셨다. 식사가 끝나고 양가는 잠시 별도의 공간으로 이동했다. 레스토랑의 VIP 룸이었다. 도훈이 예약해둔 곳이었다. 민경의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저기 도훈 군 어머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도훈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어머니는 우리 그룹을 세운 분입니다. 그룹? 네. 박순자 회장님입니다. 순영그룹의 창립자이시고 현재 이사회 의장이십니다. 순영그룹. 민경은 그 이름을 알고 있었다. 누구나 아는 이름이었다. 유통, 건설, 금융까지 손대지 않은 분야가 없는 대기업. 자산 규모만 수조 원에 달하는 재벌 그룹. 민경의 입이 바싹 말랐다. 어머니는 손으로 입을 가렸다. 아버지는 안경을 벗어닦기 시작했다. 그럼 왜 마트에서? 순자가 차분하게 답했다. 사람을 보려면 사람 속에서 봐야 하니까요. 돈이 있는 자리에서는 모두 친절하죠. 진짜 모습은 평범한 곳에서 나와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저는 일주일에 사흘은 마트에 나갑니다. 제 이름표도 달고 진짜 계산원처럼 일해요. 그곳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이 저를 어떻게 대하는지 봅니다. 누가 인내심이 있는지, 누가 약한 사람에게 친절한지, 누가 겉과 속이 다른지. 민경의 얼굴에서 피가 쏙 빠졌다. 그게 제가 사람을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상견례는 그렇게 끝났다. 민경은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부모님도 침묵했다. 차 안은 무거운 정적으로 가득했다. 집에 도착한 후 민경은 방에 들어가 문을 잠갔다. 침대에 쓰러졌다. 천장을 바라봤다. 눈물이 흘렀다. 나는 뭘 한 거지? 지난 몇 달간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3번 계산대, 느린 손놀림, 순자의 미소, 그리고 자신이 던진 날카로운 말들. 진짜 느려요. 이거 언제 바꾸는 거예요? 속 터져 죽겠네. 이런 사람은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민경은 베개에 얼굴을 묻었다. 비명을 지르고 싶었다. 하필이면 그 사람이. 핸드폰이 울렸다. 도훈이었다. 민경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받을 수 없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다. 다음 날 민경은 아무데도 가지 않았다. 회사에 병가를 냈다.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어머니가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하지 않았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수치심, 죄책감, 두려움. 모든 감정이 뒤섞였다. 어떻게 해야 하지? 사과해야 할까? 아니면 모른 척 해야 할까? 하지만 모른 척 할 수 없다는 걸 알았다. 순자는 모든 걸 기억하고 있었다. 그 눈빛이 말해주었다. 사흘이 지났다. 도은에게서 계속 연락이 왔지만 민경은 답하지 않았다. 그러다 마침내 용기를 내어 전화를 받았다. 민경아, 괜찮아? 응. 어머니가 내 얘기하시더라. 민경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뭐라고 하시던데? 자세히는 안 말씀하셨어. 그냥 민경이를 좀 더 알아가야 할 것 같다고. 그 말은 사형 선고처럼 들렸다. 민경은 알았다. 순자가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아마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일주일 후 민경은 결심했다. 직접 찾아가서 사과해야 한다고. 도망칠 수 없었다. 이대로 끝낼 수도 없었다. 목요일 오후 민경은 그 마트로 향했다. 손에는 아무것도 들지 않았다. 카트도 잡지 않았다. 그저 천천히 걸어 들어갔다. 마트는 여전히 붐볐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장바구니를 들고 분주하게 움직였다. 민경은 계산대 쪽을 바라봤다. 3번 계산대. 순자가 거기 서 있었다. 낡은 앞치마를 두르고 이름표를 달고 바코드 리더기 앞에서 물건을 스캔하고 있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민경은 줄을 섰다. 앞에 3명의 손님이 있었다. 그녀는 기다렸다. 손바닥에 땀이 났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1명, 2명, 3명. 손님들이 계산을 마치고 떠났다. 드디어 민경의 차례가 됐다. 순자는 고개를 들었다. 민경과 눈이 마주쳤다. 순간의 침묵. 그리고 순자는 여전히 미소 지었다. 어서 오세요. 마치 처음 보는 손님을 대하듯이. 저기 어머니. 목소리가 떨렸다. 민경은 계산대에 기댔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뒤에서 기다리는 손님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계산을 안 하고 뭐 하는 거냐고. 순자는 뒤를 돌아봤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옆에 있던 직원에게 손짓했다. 직원이 와서 3번 계산대를 대신 맡았다. 순자는 앞치마를 벗어걸고 민경을 바라봤다. 밖으로 나갈까요? 두 사람은 마트 밖으로 나왔다. 주차장 한쪽 구석, 사람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 순자는 벤치에 앉았다. 민경도 조심스럽게 옆에 앉았다. 침묵이 흘렀다. 민경은 말을 꺼내지 못했다.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몰랐다. 순자가 먼저 입을 열었다. 알았어요. 그때부터. 네. 민경 씨가 도훈이 여자친구라는 거 처음 계산대에 왔을 때부터 알았어요. 도훈이가 사진을 보여줬거든요. 이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다고. 민경의 눈이 커졌다. 그래서 관심 있게 봤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평소에는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럼 계속 알면서도 그냥 지켜봤어요. 민경 씨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 민경은 고개를 숙였다. 얼굴이 화끈거렸다. 수치심이 밀려왔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무례했어요. 어머니가 느리다고, 짜증난다고, 그만둬야 한다고 그런 말들을 했어요. 어머니가 누구신지 몰랐어요. 순자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민경 씨. 네. 제가 회장이라서 미안해하는 거예요? 아니면 제가 그냥 계산원이어도 미안했을까요? 그 질문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민경은 대답할 수 없었다. 그녀는 알았다.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순자가 계속 말했다.
사람을 무시하는 건 가진 게 많아서가 아니에요. 가진 게 없다고 생각해서 그래요. 민경 씨는 저를 가진 게 없는 사람이라고 판단했죠. 그래서 함부로 대했어요. 저는 진짜 몰랐어요. 알았다면 달랐을까요? 제가 회장이라는 걸 알았다면 친절했을까요? 민경은 침묵했다. 대답은 뻔했다. 그렇다. 알았다면 달랐을 것이다. 공손했을 것이고 불평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게 바로 문제예요. 사람의 가치를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것. 그 사람이 무엇을 가졌는지로 존중을 결정하는 것. 순자는 일어섰다. 민경도 따라 일어났다. 민경 씨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아직은 준비가 안 됐어요. 어머니, 정말 노력할게요. 제가 변할게요. 도훈 씨를 정말 사랑해요. 순자는 잠시 민경을 바라봤다. 그 눈빛은 슬펐다. 사랑만으로는 부족해요. 존중이 없으면 도훈이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도훈이 주변 사람들도 존중할 수 있어야 해요. 가진 것과 상관없이. 순자는 마트 안으로 돌아갔다. 민경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벤치에 주저앉았다. 눈물이 흘렀다. 처음으로 진심 어린 후회가 밀려왔다. 그날 이후 순자는 도훈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반대한다고도 찬성한다고도 하지 않았다. 그저 침묵했다. 하지만 그 침묵이 더 무거웠다. 도훈은 알았다. 어머니가 뭔가를 보았고 판단을 내렸다는 것을. 민경은 계속 도훈에게 연락했다. 만나자고 했다. 얘기하고 싶다고 했다. 하지만 도훈은 피했다.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2주가 지났다. 민경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그녀는 도훈의 집 앞에서 기다렸다. 퇴근 시간에 맞춰 도훈이 나타났다. 그는 민경을 보고 멈춰섰다. 도훈 씨, 왜 여기 와 있어? 얘기 좀 하자. 우리 이러면 안 되잖아. 도훈은 한숨을 쉬었다. 그들은 근처 카페로 갔다. 구석자리에 마주 앉았다. 어머니한테 사과했어. 진심으로. 알아. 그럼 우리 괜찮은 거야? 도훈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미안해. 뭐가? 우리 여기까지인 것 같아. 민경의 얼굴이 굳었다. 눈이 커졌다. 무슨 소리야? 농담이지? 아니야. 진심이야. 도훈아, 나 정말 잘못했어. 앞으로 조심할게. 다신 그러지 않을게. 그게 문제가 아니야. 그럼 뭐가 문제야? 목소리가 높아졌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다. 민경은 목소리를 낮췄다. 어머니 때문이야? 어머니가 반대하셔서? 엄마는 아무 말도 안 하셨어. 그럼 뭔데? 나야. 내가 결정한 거야. 도훈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민경은 그를 이렇게 본 적이 없었다. 언제나 부드럽고 따뜻했던 사람. 지금은 완전히 달랐다. 민경아, 난 내가 엄마를 대하던 방식을 알아. 엄마가 말씀 안 하셔도 마트 직원들이 얘기하더라. 매주 목요일마다 와서 불평하고 짜증내고 무시했다고. 민경은 할 말을 잃었다.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어. 그냥 그날 기분이 안 좋았거나 바빴거나. 그런데 매주 그랬다며? 일부러 그 계산대를 찾아갔다며? 그건 몰라서 그랬어. 맞아. 몰랐지. 그게 내 엄마인 줄. 하지만 그게 더 문제야. 무슨 말이야? 아무도 안 볼 때의 행동. 그게 진짜 모습이야. 민경이는 내 엄마가 회장인 줄 몰랐을 때 무시했어. 그 말은 다른 가진 게 없어 보이는 사람들도 똑같이 대한다는 거잖아. 민경은 반박하려 했지만 할 수 없었다. 그것은 사실이었다. 그녀는 웨이터에게도 택배 기사에게도 청소하는 사람에게도
비슷하게 대했다. 무심하게, 때로는 무례하게. 난 그런 사람과 결혼하고 싶지 않아. 내 아이들을 그런 가치관으로 키우고 싶지 않아. 도훈 씨, 나 변할 수 있어. 진짜로. 변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 하지만 그건 내가 혼자 해야 할 일이야. 나랑 결혼한다는 목표 때문에 변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사람을 존중하는 법을 배워야 해. 도훈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미안해, 민경아. 행복해. 그는 돌아서서 걸어갔다. 민경은 그 뒷모습을 바라봤다. 손을 뻗으려 했지만 멈췄다. 뒤쫓아가려 했지만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다. 카페 안에 혼자 남겨진 민경. 그녀는 테이블에 얼굴을 묻었다. 사람들의 시선 따위 상관없었다. 목 놓아 울고 싶었다. 파혼 소식이 퍼졌다. 민경의 친구들이 물었다. 무슨 일이냐고. 왜 헤어졌냐고. 민경은 대답할 수 없었다. 마트 계산원을 무시했다가 알고 보니 재벌 회장이었다. 이 말을 어떻게 하나. 창피했다. 부끄러웠다. 직장에서도 소문이 났다. 민경이 약혼을 파기했다고. 아니, 파기당했다고.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 민경이 뭔 짓을 했을까? 민경은 견딜 수 없었다. 출근하는 것이 지옥이었다. 사람들의 시선이 칼처럼 느껴졌다. 한 달이 지났다. 민경은 체중이 5kg 빠졌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다. 악몽을 꿨다. 순자의 얼굴이 계속 나타났다. 계산대 앞에서 미소 짓는 그 얼굴. 속 터져요. 이런 사람은 그만둬야 해요. 자신의 목소리가 메아리처럼 돌아왔다. 어느 날 밤 민경은 거울 앞에 섰다. 그 안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봤다. 초췌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고 입술은 바싹 말라 있었다. 나는 대체 뭘 한 거지? 도훈을 잃은 것. 그것도 아팠다. 하지만 더 아픈 것은 자기 자신을 마주하는 일이었다. 자신이 얼마나 오만했는지, 얼마나 편협했는지, 얼마나 잔인했는지. 민경은 결심했다. 도훈을 되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바꾸기 위해서 진짜로 변해야 한다고. 어느 목요일 아침, 마트 문이 열렸다. 평소보다 일찍 열렸다. 직원들이 청소하고 진열대를 정리하고 하루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때 한 여자가 들어왔다. 김민경이었다. 그녀는 달라져 있었다. 명품 가방은 없었다. 화려한 옷 대신 수수한 청바지와 티셔츠를 입고 있었다. 화장도 거의 하지 않았다. 민경은 직원 휴게실로 향했다. 관리자가 그녀를 맞이했다. 아, 김민경 씨? 면접 보러 오신 거죠? 네. 이력서 주세요. 민경은 봉투를 건넸다. 관리자는 훑어봤다. 경력이 좋으시네요. 근데 왜 마트 아르바이트를 하시려고? 배우고 싶어서요. 배운다고요? 네. 사람을. 관리자는 이상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더 묻지 않았다. 알겠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출근 가능하세요? 네. 다음 날 민경은 회색 앞치마를 입었다. 이름표를 달았다. 김민경 신입. 거울을 봤다. 낯설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이었나? 첫 출근. 민경은 3번 계산대에 배정됐다. 순자가 있는 그 계산대에. 하지만 오늘은 순자가 없었다. 다른 선배 직원이 그녀를 가르쳤다. 자, 이렇게 바코드를 스캔하고 금액을 확인하고 손님한테 영수증 드리고. 간단하죠? 네. 하지만 간단하지 않았다. 첫 손님이 왔다. 민경의 손이 떨렸다. 바코드를 제대로 스캔하지 못했다. 2번, 3번 시도했다. 아니, 뭐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뒤에 줄이 길어졌다. 사람들이 짜증을 냈다.
여기 왜 이렇게 느려? 신입이야? 다른 데로 가야겠네. 민경은 식은땀을 흘렸다. 이 느낌, 이 시선들. 이것이 바로 순자가 매일 겪었던 것이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민경의 손에는 물집이 생겼다. 허리가 아팠다. 오래 서 있으니 다리도 붓고 발목도 저렸다. 손님들은 가혹했다. 인내심이 없었다. 조금만 늦어도 불평했다. 카드가 안 읽히면 계산원 탓을 했다. 봉지가 찢어지면 화를 냈다. 아줌마, 좀 빨리 해줘요. 이거 왜 이렇게 비싸요? 계산 잘못한 거 아니에요? 봉지 하나 더 주세요. 아, 진짜 왜 이렇게 작아요? 민경은 참았다. 미소 지으려 애썼다. 하지만 쉽지 않았다. 아, 이게 순자 어머니가 느꼈던 거구나. 매일 이런 대접을 받으면서도 순자는 미소를 잃지 않았다. 화내지 않았다. 참았다. 2주째 되던 날 민경은 휴게실에서 쉬고 있었다. 다른 직원들이 모여 수다를 떨고 있었다. 오늘 3번 계산대 진짜 짜증났어. 손님이 계속 불평하는 거야. 맨날 그래.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도 참아야지. 손님이 왕이잖아. 민경은 그 대화를 들으며 고개를 숙였다. 그녀도 그런 손님 중 하나였다. 왕처럼 굴었던. 어느 날 민경이 계산대에 서 있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여기 줄 서면 되나요? 고개를 들었다. 순자였다. 오늘은 앞치마를 입지 않고 평범한 옷을 입고 있었다. 손님으로 온 것이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어서 오세요. 순자는 카트를 밀고 왔다. 몇 가지 물건이 담겨 있었다. 민경은 떨리는 손으로 하나씩 스캔했다. 침묵이 흘렀다. 둘 다 말을 하지 않았다. 계산이 끝났다. 순자가 카드를 건넸다. 민경은 받아서 리더기에 긁었다. 한 번에 결제됐다. 감사합니다. 순자는 봉지를 들고 떠나려다가 멈췄다. 그리고 작게 말했다. 고생하고 있네요. 그리고 가버렸다. 민경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고생하고 있네요. 그 한마디가 가슴을 찔렀다. 한 달이 지났다. 민경은 이제 좀 익숙해졌다. 바코드를 빠르게 스캔하고 봉지를 효율적으로 담고 손님을 대하는 법을 배웠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마음이었다. 그녀는 이제 사람들을 다르게 봤다. 피곤해 보이는 직장인, 아이를 데리고 온 엄마, 할인 상품을 찾는 할머니, 그들 모두에게 이야기가 있었다. 사정이 있었다. 각자의 삶이 있었다. 어느 날 한 손님이 민경의 계산대에 왔다. 젊은 여자였다. 명품 가방을 들고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다. 그녀는 카트 가득 물건을 담아왔다. 민경은 스캔을 시작했다. 하지만 바코드 하나가 제대로 읽히지 않았다. 2번, 3번 시도했다. 아니, 뭐 하는 거예요? 빨리 안 해요? 민경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미소 지었다. 죄송합니다. 금방 해드릴게요. 금방이 얼마나 금방인데요? 진짜 짜증나네. 여기 계산원들 맨날 이래요? 그 말을 들으며 민경은 자신이 보였다. 몇 달 전에 자기 자신. 똑같은 말투, 똑같은 태도. 고객님, 정말 죄송합니다. 최대한 빨리 처리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다. 손님은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내 다른 곳을 봤다. 민경은 침착하게 계산을 마쳤다. 총 83,000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손님은 카드를 던지듯 건넸다. 민경은 그것을 정중하게 받았다. 계산을 끝내고 영수증과 카드를 돌려줬다. 좋은 하루 되세요. 손님은 아무 말 없이 가버렸다.
민경은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작게 웃었다. 이제 알았다.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것을. 하지만 변하려면 고통을 겪어야 한다는 것을. 3개월이 지났다. 계절이 바뀌었다. 여름이 왔다. 마트는 더욱 붐볐다. 에어컨이 시원하게 돌아갔고 사람들은 시원한 음료를 찾아 몰려들었다. 어느 오후 민경이 계산대에서 일하고 있을 때 순자가 나타났다. 이번에는 앞치마를 입고 있었다. 순자도 일하러 온 것이었다. 민경 씨, 오늘은 같이 일해볼까요? 민경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어머니. 2사람은 나란히 계산대에 섰다. 순자는 1번, 민경은 3번. 같은 공간에서 같은 일을 했다. 휴게 시간이 됐다. 민경과 순자는 함께 휴게실로 향했다. 자판기 커피를 뽑아 마주 앉았다. 침묵이 흘렀다. 민경이 먼저 입을 열었다. 어머니, 제가 여기서 3개월 일하면서 많은 걸 배웠어요. 순자는 커피를 홀짝이며 듣고 있었다.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얼마나 편협했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제가 가진 것으로 우월감을 느끼고 그게 얼마나 추한 건지 깨달았다면 다행이네요. 하지만 너무 늦었죠. 순자는 고개를 저었다. 늦은 건 없어요. 사람은 언제든 변할 수 있어요. 다만 진심이어야 하죠. 저는 진심이에요. 도은 씨를 되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 자신이 부끄러워서요. 순자는 민경을 오래 바라봤다. 그 눈빛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따뜻했다. 민경 씨는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바닥부터 다시 시작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니까. 어머니, 저 도훈 씨는. 도훈이 얘기는 내가 할 게 아니에요. 그건 너희 둘이 결정할 일이죠. 순자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하지만 한 가지는 말해줄게요. 사람을 사랑한다는 건 그 사람의 세계를 존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끼는 사람들, 그 사람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들. 그걸 함께 소중히 여길 수 있을 때 진짜 사랑이 되는 거예요. 민경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4개월째. 민경은 이제 베테랑 계산원이 됐다. 빠르고 정확했다. 손님들에게 친절했다. 불평하는 손님에게도 인내심을 잃지 않았다. 그녀는 더 이상 도훈을 찾지 않았다. 연락하지 않았다. 그저 자기 자신을 가꿨다. 매일매일 조금씩 나아지려 노력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마트는 주말 손님들로 북적였다. 민경은 3번 계산대에서 쉴 새 없이 물건을 스캔하고 있었다. 줄이 길었다. 사람들이 계속 들어왔다. 민경은 집중했다. 한 명씩 정확하게, 친절하게.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여기 줄 서도 될까요? 민경은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멈췄다. 이도훈이었다. 2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민경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도훈은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민경이 너, 어서 오세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민경은 미소 지었다. 전문적인 미소, 계산원의 미소. 도훈은 카트를 밀고 왔다. 장을 보러 온 것이었다. 몇 가지 채소와 과일, 생수가 담겨 있었다. 민경은 침착하게 물건을 스캔하기 시작했다. 손이 떨렸지만 정확했다. 너 여기서 일하고 있었어? 네. 얼마나 됐어? 4개월 정도요. 침묵이 흘렀다. 민경은 계속 스캔했다. 바코드를 찾고 읽히고 다음 물건으로 넘어갔다. 왜? 민경은 잠시 손을 멈췄다. 도훈을 바라봤다. 배우고 싶었어요. 제가 몰랐던 것들을. 계산이 끝났다. 민경은 금액을 불렀다. 총 27,000원입니다. 도훈은 카드를 건넸다.
민경은 받아서 결제했다. 영수증을 출력하고 카드와 함께 돌려줬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도훈은 봉지를 들고 떠나려다가 멈췄다. 뒤를 돌아봤다. 민경아. 네. 나 커피 한 잔 할 수 있을까? 내가 퇴근하면. 민경의 눈이 커졌다. 심장이 요동쳤다. 저 6시에 끝나요. 알았어. 밖에서 기다릴게. 6시 정각. 민경은 앞치마를 벗고 사물함에 넣었다. 거울을 봤다. 화장이 지워진 얼굴. 피곤해 보였지만 표정은 평온했다. 밖으로 나갔다. 도훈이 벤치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민경을 보고 일어섰다. 수고했어. 응. 두 사람은 마트 앞 카페로 갔다. 구석자리에 앉았다. 아메리카노 2잔을 주문했다. 침묵이 흘렀다. 도훈이 먼저 말을 꺼냈다. 엄마한테 들었어. 내가 여기서 일한다고. 어머니가 말씀하셨구나. 왜 연락 안 했어? 민경은 커피를 홀짝였다. 연락할 이유가 없었어. 내가 원하지 않았잖아. 하지만 괜찮아. 오빠 말이 맞았어. 나는 변해야 했어. 그리고 그건 혼자 해야 하는 일이었어. 도훈은 민경을 바라봤다. 그녀는 달라져 있었다. 예전처럼 화려하지 않았다. 명품도 없었고 진한 화장도 없었다. 하지만 뭔가 더 진실해 보였다. 많이 힘들었지? 응. 진짜 힘들었어. 민경은 웃었다. 쓸쓸한 미소. 처음에는 자존심이 상했어.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하나 싶었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깨달았어. 내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사람들을 얼마나 함부로 대했는지. 그래서 계속 일한 거야? 응. 처음엔 속죄하는 마음이었어. 어머니께, 오빠한테.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나를 위해서 하는 거야. 진짜로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도훈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미안해, 민경아. 내가 너무 냉정했던 것 같아. 아니야. 오빠가 틀린 말한 거 하나도 없어. 나는 정말로 변해야 했어. 두 사람은 오래 이야기했다. 지난 몇 달간 있었던 일들. 민경이 겪었던 것들. 도훈이 느꼈던 것들. 해가 졌다. 카페 밖으로 노을이 보였다. 주황빛 하늘. 민경아 나. 괜찮아. 말 안 해도 돼. 우리 천천히 가자. 급할 거 없어. 도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작게 웃었다. 엄마가 그러시더라. 민경이가 이제 준비됐대. 준비? 우리 가족이 될. 아니,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민경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흘리지 않았다. 그저 미소 지었다. 아직 멀었어. 나는 아직도 배우는 중이야. 그럼 같이 배우면 안 될까? 나도 완벽하지 않거든. 민경은 도훈을 바라봤다. 그의 눈빛은 진심이었다. 천천히 정말 천천히. 응, 천천히. 계절이 4번 바뀌었다. 봄이 다시 왔다. 벚꽃이 피었다. 마트는 여전히 북적였다. 3번 계산대도 여전히 거기 있었다. 하지만 이제 줄이 짧지 않았다. 사람들이 이 계산대를 찾기 시작했다. 친절하다는 소문이 났기 때문이었다. 민경은 오늘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앞치마를 두르고 이름표를 달고 미소 지으며 손님들을 맞이했다. 어서 오세요. 한 할머니가 카트를 밀고 왔다. 물건이 많지 않았다. 몇 가지 채소와 두부, 계란. 아가씨, 이거 얼마예요? 할머니는 시력이 좋지 않았다. 가격표를 제대로 보지 못했다. 이건 3,000원이에요, 할머니. 오늘 특가라서 저렴해요. 아이고, 그래. 그럼 하나 더 담아야겠네. 민경은 웃으며 할머니를 도왔다. 카트를 밀어주고 물건을 찾아주고
계산대까지 함께 왔다. 계산을 마치고 민경은 봉지를 정성스럽게 담았다. 무거운 것은 아래에, 가벼운 것은 위에. 조심히 가세요, 할머니. 고맙네, 아가씨. 참 착하구먼. 할머니는 천천히 걸어갔다. 민경은 그 뒷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다. 오후 3시, 한산한 시간이었다. 민경은 계산대를 정리하고 있었다. 그때 순자가 나타났다. 오늘은 평상복을 입고 있었다. 일하러 온 게 아니었다. 민경 씨, 잠깐 시간 있어요? 네, 어머니. 지금 쉬는 시간이에요. 두 사람은 마트 뒤편 작은 정원으로 갔다. 벤치에 앉았다. 따뜻한 봄바람이 불었다. 민경 씨, 1년이 됐네요. 네, 벌써요. 어때요? 후회하지 않아요? 민경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순자는 미소 지었다. 이제 그만둬도 돼요. 네. 충분히 배웠어요. 이제는 민경 씨 자신의 길을 가야죠. 민경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알겠어요. 일주일 후 민경은 마지막 출근을 했다. 동료들이 작은 파티를 열어줬다. 케이크와 꽃다발이 있었다. 민경아, 어디 가서도 잘할 거야. 우리 정말 많이 배웠어. 내가 어떻게 변하는지 보면서. 민경은 눈물을 참으며 그들을 안았다. 고마워. 나도 너희들한테 많이 배웠어. 퇴근 시간. 민경은 앞치마를 벗었다. 이름표를 떼었다. 사물함을 비웠다. 마지막으로 3번 계산대를 바라봤다. 1년간 서 있던 그 자리. 웃고 울고 배웠던 그 자리. 안녕. 작게 인사하고 민경은 마트를 나섰다. 밖에는 도훈이 기다리고 있었다. 끝났어? 응. 새 출발 준비됐어? 민경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이제 진짜로.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걸어갔다. 석양이 그들의 뒤를 비췄다. 6개월 후. 가을이었다. 한 작은 사무실. 간판이 새로 달렸다. 따뜻한 사람들 인권상담센터. 민경은 이곳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직장 내 괴롭힘, 차별,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람들을 돕는 일. 특히 서비스업 종사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했다. 계산원으로 일하며 겪었던 것들. 무시당하고 무례한 대우를 받으며 느꼈던 것들. 여러분, 저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저도 그 고통을 알아요. 여러분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어요. 어떤 일을 하든 여러분은 소중한 사람이에요. 상담을 받으러 온 사람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누군가 자신을 이해해 준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위로가 됐다. 어느 날 저녁 민경은 순자를 만났다. 고급 레스토랑이 아닌 동네 작은 식당에서. 두 사람은 된장찌개를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잘하고 있다며? 센터일. 네. 보람 있어요. 제가 도울 수 있다는 게. 민경 씨 같은 사람이 필요해요. 진짜로 경험해 본 사람. 그 아픔을 아는 사람. 민경은 웃었다. 모두 어머니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민경 씨 자신의 선택이었어요. 나는 그냥 기회를 줬을 뿐. 식사를 마치고 두 사람은 함께 걸었다. 가을 낙엽이 바람에 날렸다. 민경 씨, 나는 곧 마트 일을 그만둘 거예요. 네. 왜요? 충분히 봤어요. 사람들을.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도와야 할 것 같아요. 어떤 방식이요? 순자는 미소 지었다. 재단을 만들 거예요. 서비스업 종사자들을 위한. 그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육하고 지원하는. 민경 씨, 함께 할래요? 민경의 눈이 커졌다. 제가요? 누가 더 적합하겠어요?
민경 씨는 양쪽 다 경험했잖아요. 무시하는 쪽도, 무시당하는 쪽도. 민경은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하겠습니다. 1년 반 후, 봄이었다. 민경과 도우는 결혼했다. 화려한 결혼식이 아니었다. 작은 예식장에서 가까운 사람들만 모였다. 신부 대기실. 민경은 웨딩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섰다. 예뻤다. 하지만 예전처럼 화려하지 않았다. 수수하고 단아했다. 순자가 들어왔다. 예쁘네요. 민경은 돌아섰다. 순자를 보고 눈물이 났다. 어머니. 순자는 다가와 민경을 안았다. 고생 많았어요. 여기까지 오느라. 아니에요. 저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해요. 가르친 게 아니에요. 민경 씨가 스스로 배운 거예요. 두 사람은 오래 안고 있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아니, 스승과 제자. 아니, 그냥 사람과 사람. 결혼식이 시작됐다. 민경은 아버지 팔을 잡고 버질로드를 걸었다. 도훈이 저 앞에 서 있었다. 웃고 있었다. 민경은 천천히 걸었다. 한 걸음 한 걸음. 급하지 않게. 속도보다 마음이 먼저다. 순자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민경은 도훈 앞에 섰다. 두 사람은 손을 잡았다. 주례가 말했다. 결혼이란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민경은 도훈을 바라봤다. 도훈도 민경을 바라봤다. 신랑 이도훈 씨, 신부 김민경 씨를 평생 존중하고 사랑하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부 김민경 씨, 신랑 이도훈 씨를 평생 존중하고 사랑하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키스로 서약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사람은 키스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다. 3년 후, 시간은 흘렀다. 민경과 도훈에게는 딸이 하나 생겼다. 이름은 이서연. 2살배기 꼬마였다. 어느 주말 오후, 민경은 서연의 손을 잡고 마트에 갔다. 장을 보러. 바로 그 마트. 3번 계산대가 있는 그곳. 마트는 여전했다. 사람들은 여전히 바빴고 계산대는 여전히 붐볐다. 민경은 서연을 안고 장을 봤다. 과일, 채소, 우유. 계산대로 향했다. 3번 계산대. 그곳에는 새로운 계산원이 서 있었다. 젊은 여자였다. 조금 서툴러 보였다. 민경은 그 줄에 섰다. 앞 손님이 불평했다. 아니, 왜 이렇게 느려요? 좀 빨리 해줘요. 계산원은 당황했다. 손이 떨렸다. 죄송합니다. 민경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다. 과거의 자신이 보였다. 아니, 과거에 자신이 무시했던 사람들이 보였다. 드디어 민경의 차례가 됐다. 안녕하세요. 계산원은 고개를 들었다. 눈이 조금 붉었다. 울었던 것 같았다. 처음이세요? 네, 이틀째예요. 힘들죠? 조금만 참아요. 점점 나아질 거예요. 계산원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누군가의 작은 위로가 그렇게 소중했다. 감사합니다. 민경은 계산을 마치고 봉지를 받았다. 서연을 안고 돌아서려다가 멈췄다. 저기 혹시 힘들 때가 있으면 이 번호로 전화해요. 명함을 건넸다. 따뜻한 사람들 재단 김민경. 계산원은 명함을 받아들었다.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민경은 마트를 나섰다. 햇살이 따뜻했다. 서연이 깔깔 웃었다. 엄마, 저 아줌마 왜 울어? 힘들어서 그래, 서연아. 왜 힘들어? 민경은 서연을 내려다봤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눈높이를 맞췄다. 있잖아, 서연아. 세상에는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 어떤 사람은 의사,
어떤 사람은 선생님, 어떤 사람은 계산하는 일을 해. 모두 다 중요한 일이야. 응. 그리고 모든 사람은 존중받아야 해. 어떤 일을 하든, 얼마를 버든, 뭘 가지고 있든. 알았지? 응, 알았어. 민경은 서연을 다시 안았다. 그리고 걸어갔다. 저 멀리 마트 앞 벤치에 누군가 앉아 있었다. 순자였다. 그녀는 민경과 서연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오늘은 일하러 온 게 아니었다. 그냥 보러 온 것이었다. 자신이 심은 씨앗이 어떻게 자라는지. 순자는 일어섰다. 그리고 천천히 걸어갔다. 카운터 위 전광판이 여전히 거기 있었다. 속도보다 마음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작은 명패. 순영그룹 박순자 회장님. 하지만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다. 순자는 그것으로 충분했다.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녀가 원했던 것이었다. 진짜 자신을 볼 수 있는 공간. 위장하지 않은 사람들의 본 모습을 마주할 수 있는 곳. 순자는 마트를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날이었다. 봄바람이 불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도훈이었다. 어머니, 어디세요? 저녁 같이 먹기로 했잖아요. 가고 있어. 민경이랑 서연이도 데리고 와. 네, 알겠습니다. 순자는 전화를 끊고 걸어갔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 마트를, 그 계산대를, 그 모든 기억을 뒤로 하고.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곳에서 배운 것들이 평생 남을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민경처럼 또 다른 누군가가 그곳에서 배우게 될 것이라는 것을. 시간은 빠르게 흘렀다. 10년이 지났다. 민경은 이제 40 중반이 됐다. 따뜻한 사람들 재단은 전국적으로 확대됐다. 수천 명의 서비스업 종사자들을 도왔고 법률 지원, 심리 상담, 직업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민경은 강연도 했다. 대학에서, 기업에서, 공공기관에서.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을 줬다. 존중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모든 사람은 그들이 무엇을 하든, 무엇을 가졌든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강연이 끝나면 사람들이 다가왔다. 손을 잡으며 말했다. 저도 과거에 그랬어요. 사람을 함부로 대했어요.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반성했어요. 제 아이에게도 꼭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예요. 어느 봄날 오후, 민경은 순자를 찾아갔다. 순자는 이제 은퇴했다. 회장직에서 물러나고 조용히 여생을 보내고 있었다. 작은 정원이 있는 집. 순자는 꽃을 가꾸고 있었다. 장미, 튤립, 수선화. 온갖 색깔의 꽃들이 피어 있었다. 어머니. 순자는 고개를 들었다. 얼굴에 주름이 더 깊어졌지만 미소는 여전했다. 어서 와. 차 마시러 온 거야? 네. 두 사람은 정원 한쪽 테이블에 앉았다. 순자가 직접 우린 녹차를 따랐다. 향이 좋았다. 어머니, 제가 물어봐도 될까요? 뭐든지. 왜 그렇게 하셨어요? 마트에서 일하시면서까지 사람들을 시험하신 이유가 뭐예요? 순자는 차를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 먼 곳을 바라봤다. 내가 젊었을 때 얘기야. 순자는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녀의 과거를. 아무도 모르는 그 시절을. 나는 원래 가난했어. 정말 가난했어. 아버지는 일용직 노동자였고 어머니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어. 우리는 반지하 단칸방에서 살았지. 민경은 놀란 표정으로 듣고 있었다. 순자가 가난했다니.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다. 16살 때 나는 학교를 그만뒀어. 학비가 없었거든. 그리고 마트에서 일하기 시작했지. 계산원으로. 민경의 눈이 커졌다. 그때 나는 정말 많은 무시를 당했어.
사람들은 나를 못 배운 애라고 불렀어. 느리다고, 멍청하다고, 쓸모없다고 했지.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오래된 상처였지만 여전히 아팠다. 어떤 손님은 내 얼굴에 물건을 던졌어. 계산이 느리다고. 어떤 손님은 나를 바보라고 불렀어. 그때 나는 정말 죽고 싶었어. 민경은 눈물을 참았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어. 밤에는 공부했고, 낮에는 일했어. 검정고시를 받고, 대학에 들어갔고, 장학금을 받으며 졸업했지. 순자는 계속 이야기했다. 그녀가 어떻게 작은 사업을 시작했는지, 어떻게 실패하고 다시 일어섰는지, 어떻게 조금씩 성공을 거뒀는지, 그리고 50대가 됐을 때 나는 깨달았어. 내가 가진 이 모든 것이 그때 그 마트 계산대에서 시작됐다는 걸. 그래서 다시 돌아가신 거예요? 계산대에?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알고 싶었어. 사람들이 변했는지, 아니면 여전히 똑같은지, 그리고 내 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민경은 고개를 숙였다. 민경 씨를 처음 봤을 때 나는 과거의 나를 무시하던 사람들이 보였어. 똑같은 말투, 똑같은 태도. 그래서 실망했죠. 죄송해요. 하지만 민경 씨는 변했어. 진심으로. 그게 중요했어. 실수할 수 있어. 누구나 오만해질 수 있지. 하지만 깨닫고, 변하고, 성장하는 것. 그게 진짜 용기야. 두 사람은 오래 앉아 있었다. 차가 식어도 해가 기울어도 그저 함께 있었다. 민경아, 내가 마트에서 배운 것 중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알아? 뭐예요? 사람의 진짜 모습은 그가 힘 있을 때가 아니라 힘없는 사람을 대할 때 나온다는 거야. 웨이터에게, 청소부에게, 택배기사에게, 계산원에게. 그들에게 친절한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이야. 민경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의 무게를 느꼈다. 그리고 민경이는 이제 그런 사람이 됐어요. 나는 정말 자랑스러워. 민경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눈물이 흘렀다. 순자는 다가와 민경을 안았다. 두 사람은 오래 그렇게 있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스승과 제자,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이해하는 두 사람. 사람은 가진 것을 보고 존중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모를 때, 아무것도 기대할 이유가 없을 때, 바로 그 순간의 태도가 진짜 마음을 보여줍니다. 김민경은 마트 계산원을 무시했습니다. 느리다고, 짜증난다고, 그만둬야 한다고 말했죠. 그녀에게 그 계산원은 그저 가진 게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계산원은 수조원대 기업의 회장이었습니다. 박순자, 순영그룹을 세운 전설적인 여성. 그녀는 일부러 마트에서 일했습니다. 사람들의 진짜 모습을 보기 위해서. 민경은 모든 걸 잃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자존심을, 미래를. 하지만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얻었습니다. 바로 진짜 인간이 되는 법을. 그녀는 다시 그 마트로 돌아갔습니다. 이번에는 계산원으로. 1년 동안 그 자리에서 일하며 자신이 무시했던 사람들의 고통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그리고 변했습니다. 진심으로. 10년이 지난 지금 민경은 수천 명의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 따뜻한 사람들 재단을 통해. 그녀의 강연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변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존중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는 것을. 박순자 회장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돈을 버는 자리가 아니라 사람을 보는 자리였습니다. 그녀는 가난한 시절 마트 계산원으로 일하며 수없이 무시당했습니다. 그 아픔을 아는 사람이기에 다른 사람들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커피를 타주는 사람, 음식을 배달하는 사람,
길을 청소하는 사람, 물건을 계산하는 사람. 그들에게 우리는 어떤 모습인가요? 친절한가요? 무심한가요? 무례한가요? 기억하세요. 당신의 진짜 모습은 당신이 힘 있을 때가 아니라 당신보다 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을 대할 때 드러납니다. 웨이터에게 친절하세요. 택배기사에게 감사하세요. 청소하는 분께 존중을 표하세요. 계산원에게 인내심을 가지세요. 그것이 당신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줍니다. 가진 것이 많아서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에게도 친절할 때 비로소 좋은 사람입니다. 속도보다 마음이 먼저입니다. 그것이 박순자 회장이 평생 지킨 원칙이었고 김민경이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이었습니다. 오늘 이후 당신의 선택은 무엇인가요? 여전히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당신이 무시하는 그 사람이 어쩌면 당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함부로 대하는 그 순간이 어쩌면 당신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모든 사람을 존중하세요. 그것이 당신이 진정한 사람이 되는 첫걸음입니다. 오늘도 3번 계산대에는 누군가 서 있습니다. 새로운 얼굴, 새로운 이름표, 하지만 같은 자리. 손님들이 줄을 섭니다. 어떤 사람은 친절하고, 어떤 사람은 무심하고, 어떤 사람은 무례합니다. 계산원은 오늘도 물건을 스캔합니다. 천천히, 정확하게, 미소를 잃지 않으며. 누군가는 불평합니다. 왜 이렇게 느려요? 누군가는 짜증냅니다. 진짜 답답하네. 누군가는 무시합니다. 마치 그곳에 사람이 아니라 기계가 있는 것처럼. 하지만 계산원은 압니다. 이 모든 것이 시험이라는 것을, 사람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순간이라는 것을, 그리고 언젠가 누군가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신이 무시했던 그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를. 그때는 이미 늦을 수도 있습니다. 김민경처럼 다시 시작할 기회가 주어질 수도,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당신 앞에 있는 그 사람을 존중하세요. 계산원이든 청소부든 택배기사든 웨이터든 그들은 모두 당신과 같은 사람입니다. 꿈이 있고 가족이 있고 아픔이 있고 기쁨이 있는 사람. 당신이 그들에게 보여주는 태도가 바로 당신의 진짜 모습입니다. 오늘 당신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나요? 내일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실 건가요? 선택은 언제나 당신의 몫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세상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좁고 인연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깊습니다. 오늘 당신이 무시한 그 사람이 내일 당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모든 사람을 존중하세요. 그것이 진정한 인간이 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